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포항에서도 물류 운송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8천여 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철강 화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국제강과 세아제강도 공장 안에 제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데다 항만 등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구 지역 건설 현장도 비상입니다. 시멘트 운송이 끊기면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주유소 업계도 재고 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파업이 일주일 더 이어지면 판매 중단 사태가 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재고가 지난 주말 바닥났고 오늘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건설업체의 대구 현장 14곳 가운데 레미콘 타설 작업이 예정됐던 11곳 모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받아놓은 재고량은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이번 주부터 남아있는 재고량은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곳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되면서 다음 단계의 공정에도 영향을 미쳐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 레미콘 협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와 인근 레미콘 업체 30개 회사 중 80~90%가 공급을 멈췄습니다. 내일은 모든 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해 대구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멈추면서 정유업계도 비상입니다. 정유사들은 파업에 대비해 각 주유소가 미리 저장 탱크를 채우도록 조치해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주유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서서히 이 주유소에서 물량 소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유소 업계는 1년 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때처럼 판매 중단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리 기름을 사재기 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 현장을 비롯해 생활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포항 대송 IC 인근 노상에서 운행 중인 화물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운전기사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 주동자와 배후 등을 추적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24일부터 전면 제한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온 일회용품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일부 가게를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의 한 빵집에서는 얼마 전부터 1,000주머니에 빵을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빵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생분해 비닐이나 종이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님들이 밀폐 용기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제를 찾아보고는 있지만은 마땅히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빵집이란 게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깜빡 놓고 오셨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같은 건물의 북카페는 아이스 커피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수년째 테이크아웃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서만 판매해왔습니다. 텀블러 사용을 통해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자는 건데 아직 낯설어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텀블러를 반납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실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해 하신다거나
텀블러가 저희도 떨어졌을 때, 회수가 안 됐을 때 이제 그냥 오시는 손님들을 돌려보낼 때,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국내 대부분의 가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과 혼선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소재가 달라 헷갈리고 계도 기간이 1년이나 돼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코로나란 이유로 사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니까 고객들은 굳이 내가 텀블러를 들고 가거나 매장컵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없더라고요. 환경단체도 일회용품 제한 규제가 여러 차례 번복된 데 이어 처벌까지 유예돼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계속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계도를 주고 또 번복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행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만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세계 3위에 달하지만 플라스틱 규제는 유예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자체가 운용 중인 헬기도 평균 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가 임차한 헬기는 1984년 미국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기종으로 생산한 지 38년이 지났으며 경주시가 임차한 KA-32A 기종도 35년 전에 생산됐습니다. 영덕군이 임차해 운용 중인 헬기도 32년 전인 1990년 제작됐습니다.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의 핵심 시설인 고기능 금속기술센터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고기능 금속기술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일렉트로 슬래그, 제용의 정련로와 초고압 수분사 분말 제조 장치 등 8가지 시험평가 장비를 차례로 갖추고 철강 기술 개발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주 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예수금 8천억 원, 대출금 7천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천북 농협을 흡수 합병한 경주 농협은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